안녕하세요. 꾸민거 PC입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화이트 테마의 멀티용 표준 PC 예산 130만원으로 견적을 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꾸민거 PC는 최저가 PC랑은 좀 다릅니다. 고객님께서 조금이라도 사용하실 때 만족감도 더 느끼실 수 있고 더 오래 사용하실 수 있는 부품들로 구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업체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꾸민거 PC는 최저가 경쟁이 만연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블로그라던가 이렇게 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구매를 하시려면 매장 방문도 가능하시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짜는 견적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인 법은 아니고 여러분께서 PC 구매라던가 견적을 짜실 때 약간의 도움이 드릴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구나, 여러 가지 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꾸민거 PC가 오프라인 매장이다 보니까 새 달이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신규 제품을 이제 견적을 짜서 카탈로그 형식으로 만들어서 매장 앞 진열대에다가 이제 붙여 놓거든요. 그래서 그 견적을 같이 짠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PC 수명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5년을 봅니다. 5년 전에 PC를 교체하신다 그러면 조금 빠른 거고, 5년이면 적당하고 5년 이후다 그러면은 정말 잘 사용하고 계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제조사라던가 유통사의 무상 AS 보증 기간과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 자, 오늘 견적을 짤 130만원의 화이트 테마의 PC 같은 경우에 이제 사용 대상은 말 그대로 멀티용입니다. 멀티용. 이리저리 두루두루 어디다 갖다 놔도 좋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만한 사양이고, 그 다음에 너무 극단적인 고사양의 PC를 원하시거나 아니면 게임을 하시거나 아니면 프레임 같은 경우에 너무 민감하신 분들은 이보다 조금 더 예산을 높게 잡으셔야 돼요. 130만원이면 그냥 누구에게 줘도 괜찮다, 좋다 라고 이제 평은 들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인터넷 창 하나를 열고 오늘도 역시 다나와에서 제공해주는 PC 견적 사이트에서 견적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나와 이 PC 견적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인 또 법은 아니에요. 다른 데서 짜져도 상관은 없지만 보편적으로 많은 상품들이 올라와 있고, 이에 대한 정보라던가 그리고 가격적인 면에서도 약간의 기준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쉽게 짜질 수가 있으니까 저는 이 다나와 사이트를 한번 이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화이트 테마이기 때문에 딱 결정해 놓고 가는 부분들이 초반에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케이스죠. 케이스는 다크 플래시사의 DS900으로 정하겠습니다. 자, 어항식 케이스로 되게 요즘에 조금 많이들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내부가 훤히 보여요. 전면부도 그렇고 후면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쭉 내리게 되면은 대부분은 이미지샷이에요. 여기 있는 것들은 얘가 실질적으로는 딱 쓰이는 부분은 쿨러가 들어있는 부분은 이렇게 4개입니다. 옆면, 측면 부분에 하나, 둘, 3개가 있고 후면 부분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총 4개를 ARGB로 연동해서 LED를 이제 마음대로 만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여기에 있는 상단 상단 부분이 혹시라도 사진이 있나 한번 볼까요? 자, 조금 더 올려 볼게요. 상단 포트들이 있고, 일단은 타이프 C, USB 타이프 C가 있다는 게 조금 눈에 띄고, 그 다음에 LED 버튼이 있고요. USB 3.0 하나, 2.0 하나, 그리고 옆에는 아마 전원 버튼이랑 리셋 버튼이 존재를 할 겁니다. 자, 일단은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파워 같은 경우도 한번 골라볼게요. 파워는 일단 600W로도 될 것 같지만 충분하지만 저는 700W 마이크로닉스사로 그냥 딱 넣고 시작하겠습니다. 왜냐? 우리는 5년 이상 쓰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은 화이트 또 파워를 만드는 제조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마이크로닉스 700W로 넣었고요. 혹시나 이제 견적을 짜다가 예산이 너무 초과가 되거나 아니면 조금 더 괜찮게 됐다 그러면은 이제 파워도 나중에는 조율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 이렇게 화이트로 일단은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SD를 넣을 건데요. SSD는 H 하이닉스 P41 1테라로 넣었습니다. 1테라로 넣은 이유가 뭐냐면 저는 오프라인 매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500기가의
SSD를 1테라로 바꿔달라 혹은 추가를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게임들의 용량도 굉장히 커졌고 해서 500기가 어중간하게 넣으셨다가는 나중에 또 이제 추가적으로 장착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교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이렇게 해 놓으시면 중간중간에 짜잔짜잔하게 돈이 안 들어가는 PC가 되니까 저는 1테라로 넣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 그냥 P41 이거 괜찮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저는 P41로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PU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PU 선택은 진짜 시스템에 아주 결부되는 내용이죠.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CPU부터 구성을 해야 메인보드까지도 이제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서도 이제 CPU가 대부분 거의 첫 창에 첫 카테고리에 존재를 하게 되고 CPU는 AMD냐 인텔이냐 LG냐 삼성이냐 그죠? 이런 또 갈등의 기로에 서게 되죠. 자, CPU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예 그냥 7500F 라이젠 7500F로 넣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유도 차근차근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인텔의 대항마 경쟁 모델 같은 경우에는 14400F가 있죠. 그죠? i5 14400F가 있고 가격 차이를 보니까 그죠? 약 1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저는 13400 한 세대 전이죠. 13400으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볼 거예요. 자, 인텔이냐 AMD냐 큰 차이점은 뭐 이름이 다르고 제조사도 다르지만 그죠? 큰 차이점이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인텔은 지금 현재 14세대까지 나왔고요. 14세대 이후에는 15세대가 나오겠죠. 소켓 변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소켓 변경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자, 소켓 변경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신형 CPU를 달려고 할 때 메인보드까지 교체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반면 AMD 현재 나온 거는 이제 AM5 소켓으로 나온 거고 이제 제조사에서 말하기를 2025년 이상까지도 사용이 가능하게끔 하겠다. 신형 CPU도 나오더라도 AM5 소켓으로 출시를 하겠다. 적어도 2025년까지는 이 얘기가 있으니까 나중에 CPU를 업그레이드를 하신다 하더라도 그죠? 신형 CPU를 단다 하시더라도 메인보드 교체까지는 없으니까 AM5 소켓을 이용하는 그죠? 7500F로 한 거고 만약에 뭐 작업적인 뭐 상황에 따라서도 다르겠지만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AM5 그죠? 라이젠 5 7500F로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들에 대한 성능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7500F를 하나를 넣고 그 다음에 13세대 넣고 13세대를 넣는 이유가 뭐냐면 가격이 조금 차이가 나잖아요. 보시면 그죠? 약 10만원 얘는 한 4만 얼마 정도 차이가 나는데 13세대와 14세대의 성능 차이가 많이 나지가 않으면 13세대로 하려고 합니다. 자, 이 세 개를 한번 딱 띄웠어요. 딱 띄워 보니까 일단은 점수가 제일 높은 거 PC마크 기준으로 제일 높은 애는 지금 7500F네요. 그죠? 그리고 눈에 띄는 부분이 13400이랑 14400의 성능 차이가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죠? 이 정도는 못 느껴요. 사실 7500F랑 얘네 셋 다 갖다 놔도 성능 차이 느끼기 어려운 수치의 지금 차이예요. 어쨌거나 13400, 14400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볼게요. 캐시 메모리 용량 동일하고 그죠? 그 다음에 코어 스레드 동일하고 클럭 스피드 똑같고 터보 스피드만 약간 0.1이 올라가면서 얘가 이 정도의 점수 차이를 보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4400은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빼겠습니다. 이 두 개만 가지고 비교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비교가 딱 되죠. 일단은 성능은 둘째치고 소켓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AMD로 선택했다는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딱 보니까는 클럭 스피드도 기본적인 클럭 스피드도 AMD가 훨씬 더 높아요. 그 다음에 터보 스피드도 훨씬 더 높고 코어랑 스레드는 조금 인텔이 높은데 이거는 다중 멀티 작업을 하실 때는 자기의 지금 작업 환경과 비추어 봤을 때는 인텔이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 L1, L2, L3 캐시 메모리 다 들어가 있고
자, 여기서 캐시 메모리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캐시 메모리는 제가 극단적인 예로 여러분 진짜 머릿속에 이해가 딱 들어오게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고요. 자, 캐시 메모리는 CPU에 내장되어 있는 일종의 보조적인 메모리인데요. 비유를 하게 되면은, 자, 나한테 100원이 하나가 있어. 근데 오른쪽 앞주머니, 왼쪽 앞주머니, 오른쪽 뒷주머니, 양말에 있는지를 몰라요. 그죠? 모른다고 했을 때 우리는 오른손잡이라고 가정을 하고 100원짜리를 찾아야 해요. 첫 번째로 넣는 곳은 바로 오른쪽 앞주머니일 겁니다. 이게 L1 캐시 메모리고요. 두 번째는 오른쪽 앞주머니 없어. 왼쪽 앞주머니에 넣겠죠? 이게 L2 캐시 메모리입니다. 한 손으로 넣었을 때 가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왼쪽 앞주머니에도 100원짜리가 없어. 그러면은 또 넣는 게 오른쪽 뒷주머니에 있나 찾아보겠죠. 이게 L3 캐시 메모리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양말, 비상금 넣는 거, 신발, 이거를 제가 비유 드린 게 뭐냐면 L1, L2, L3에 없다. 그러면은 메모리에서 찾게 돼요. 우리가 쓰고 있는 그 메인보드에 장착되는 그 메모리, 이게 비상금을 넣는 양말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TDP라고 보이죠. TDP는 어떻게 보면은 발열량이라고 조금 근접해요. 그게 뭐냐면 TDP 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게 CPU가 쓰는 그거 아니야? 그 와트 전력량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서멀 디자인 파워라고 해가지고 열 설계 파워 직역하면은 그런데 쉽게 이해를 시켜드리면은 이게 그냥 CPU가 작동을 하는데 열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 열을 식히기 위해서는 이 정도 와트의 열량을 가진 쿨링 성능을 가진 쿨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냥 이 CPU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TDP 65W 이상의 쿨링 효과를 가진 쿨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거를 절대로 얘가 사용하고 있는 전력량으로 오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라던가 이런 거를 따져봤을 때 또 저는 오프라인 매장이잖아요. 좀 더 오래오래 사용을 하시고 나중에 업그레이드를 하시러 저한테 오시더라도 CPU를 더 신형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게끔 하기 위해서 저는 AMD 라이젠으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나의 작업 환경이라던가 아니면은 나는 i5 쓰다가 그냥 14세대의 CPU를 꽂건 아니면 14세대에서 i7으로 가겠다. 만약에 인텔로 선택하시게 되면 i5 13400 쓰시다가 i5 14400으로 넘어가시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죠? 아까 점수 차이가 미미했고 그거는 완전 업그레이드도 아니라 제자리 돌기예요. 그냥. 자, 그래서 여기서도 다 뺍니다. 인텔 코어는 다 빼고요. 그 다음에 쿨러 튜닝으로 갑니다. 아까 우리 TDP 봤죠? TDP 65W 이상. 근데 이것만 봐더라도 TDP는 얘는 65W고 148W잖아요. 그러면은 쿨링 효과가 더 좋은 거를 얘가 달아야 된다는 소리인데 어찌 보면은 얘가 좀 더 열이 많이 나는 CPU구나 라고 추측은 할 수 있겠죠. 자, 쿨러에서는 또 우리 ARGB 구성을 할 거예요. ARGB 구성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CPU 쿨러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케이스 쿨러, 우린 두 가지가 확정이 됐고 오늘은 메모리 방열판도 ARGB로 넣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쿨러 튜닝에서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CPU ARGB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또 여기서 낮은 순으로 보시게 되면 우리는 보물을 찾을 거예요. 여기서 보물을. 일단 CPU 같은 거 쿨러를 보니까 TDP라고 아까 나오네요.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65W 이상이면 되는데 제 기준은 사실 200W 이상으로 봅니다. 200W 이상에서 ARGB가 되면서 공랭 쿨러를 볼 거고 이렇게 공랭 쿨러에서도 이렇게 요즘엔 다 이런 모양으로 나오잖아요. 일반형을 잘 안 쓰시고, 그죠? 싱글 타워형이 있고 듀얼 타워형이 있어요. 듀얼 타워형은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여드리면 그냥 두 개가 그냥 딱 붙여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 예,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듀얼 타워형이고 한 개가 아니라 두 개가 그냥 붙어 있다.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듀얼 타워형을 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
메모리 방열판을 ARGB로 선택을 할 건데, 그렇게 되면은 얘가 메모리에 대한 간섭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예 장착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냥 일반 메모리는 장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혹여나 그 ARGB가 방열판이 된 거를 장착한다 하더라도 이게 가려요. 시선을 가리니까 하나만화인 꼴이 되죠. 그래서 싱글 타워형 중에서 조금 이제 TDP가 조금 괜찮고, 발열 그 소음이 조금 조용하면서 풍향 에어플로우가 굉장히 좋은 거, 그나마 좋은 거, 정말 바라는 게 많죠. 낮은 가격선으로 보고 있는데, 그죠? 이런 거를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게 보물인 거죠. 잘 알려지지 않은. 그래서 지금 눈에 띄는 것들이 보니까 200W 이상이니까 또 화이트 ARGB 중에서 이놈 하나 눈에 띄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2만원 내에서 해결을 할 거예요. 200W ARGB. 그 다음에 저는 요거 제가 지금 막 보는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저는 지금 굉장히 많은 걸 보고 있습니다. 한 요거 두 개, 요거를 한번 비교를 해봐 드릴게요. 쿨러. 자, JF100RS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굉장히 조그만하면서 조금 이제 좋은 평을 많이 받고 있죠. 쿨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고, 위에 이제 ARGB 불이 좀 있고, 여기 쿨러에서도 돌아가는 것도 있고요, 팬에서. 그리고 제가 이제 추구하는 쿨러의 이게 팬 사이즈 있잖아요. 팬 사이즈는 저는 120mm를 선호합니다. 근데 얘는 100이에요. 100mm. 얘는 일단은 보류, 그죠? 근데 예쁘긴 예뻐서. 그리고 TDP도 220W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범위 내에 들어와 있어요. 200W 이상이니까 일단은 됐고, 그 다음에 제가 선택했던 거 리드쿨 거 AC3100 모델을 보게 되면, 자, 여기가 구리, 그죠? 구리 위 상단에 이렇게 들어와 있고 LED 들어오고. 자, CPU와 직접 닿는 면이 조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다 구리로 되어 있다. 조금 비쌉니다. 열 전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에는 구리로 해놓고 위에다가 니켈로 도금으로 아주 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부식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구리는 부식이 잘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그거는 또 많이 비싸져요. 그래서 저는 이 쿨러가 제가 원하는 전체적인 건 아니지만 파이프까지도 쿨러 그 구리로 되어 있고, 물론 여기를 니켈 도금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조사에서도 이거를 잘 밝히지는 않아요.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저도 공부한 내용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구리고, 방열판 부분에도 구리가 있는 게 좋고, 그 다음에 120mm를 쓰는지를 한번 먼저 볼게요. 그리고 TDP도 딱 200W 되고, 그죠? 어딨나? 자, 팬 크기 120mm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저는 이게 좋은데, 이거에 대한 이제 실질적인 쿨링 효과를 극단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최대 풍량 47, 그 다음에 팬 소음 29, 47, 29, 47, 29. 그 다음에 얘를 보면 최대 풍량 아까 47이었는데 61 더 높고요. 팬 소음도 29였는데 아주 그냥 동일하거나 조금 더 낮죠, 그죠? 그리고 최대 팬 속도도 얘가 좀 더 낮아요. 그러니까 얘는 팬이 크고 조용하게 돌면서 풍량도 아까 그거보단 좀 더 세다 해서 저는 얘를 선택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 됐고, 다른 것들도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아까 TDP라는 개념 아셨으니까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쿨러 튜닝에서 또 이제 메모리 방열판을 또 봐야 되겠죠. 메모리 ARGB로 다 선택하는 이유는 전체적인 연동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또 사실 메모리 방열판은 거기서 거입니다. 거기서 거기에요. 자, 여기서 조금 보니까 쿨맨 거, 잘만 거 같은 경우는 옆에가 이제 은색으로 돼 있죠. 물론 이제 컴퓨터가 그러니까 위에서 수직으로 보게 되면 보이지는 않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다 화이트가 옷을 입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쿨맨 거 얘 걸로 한번 보니까 전반적으로 화이트 옷은 입고 있는데 위에가 조금 뭔가 싸 보이는 재질이라고. 이거는 또 개인 차가 있겠죠. 좀 이게 뭐 크리스탈도 아니고 어쨌거나 플라스틱일 텐데 뭔가 이렇게 보인다는 게 있고, 그다음에 다른 것들도 좀 볼까요? 그냥 얘 거 한번 볼까요? 얘는 높이가 좀 높아요. 그죠? 높이가 높아서 저는 탈락. 높이가 너무 높으면 안 돼요. 쿨러에 대해서 나중에 그 뭐지 메모리 장착에 대해서 간섭이 일어나거나 하면 추가적으로 장착을 못 하시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브라보텍 스톤마일 화이트로 한번 볼게요. 예, 깔끔하고 좋네요. 얘고 ARGB 지원이 되고, 추후에 메모리를 증설하시더라도 얘를 4개로 달으셔도 상관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얘로 하겠습니다. 얘가 아마 메모리 장착을 하더라도 아마 44mm 정도 될 거예요. 그 내용이 있는지를 볼게요. 여러분들도 쿨러랑 메모리 이거 방열판 다실 때는 꼭 얘에 대한 높이까지도 아셔야 되고, 얘에 대한 제품에 대한 높이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는 메모리 위에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 플러스 메모리의 높이까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메모리가 있으니까는 얘 플러스 여기에 접촉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까지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에 대한 사이즈가 어딨냐? 여기 있네요. 실제 램에 장착하는 높이는 44래요. 그러니까는 오차가 조금 있을 거고, 어쨌거나 43mm 정도가 되고, 또 아까 얘 또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얘랑 또 비교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얘는 사이즈가 또 어딨나? 사이즈 50mm. 그러니까 얘보다는 좀 더 걔가 낮죠.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일반적인 그 듀얼 타워형 쿨러라던가 일반 쿨러를 쓰실 때 분명히 이 높이 때문에 장착을 못 하시거나 추가를 못 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브라보텍 화이트로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CPU 쿨러 선택했고, 얘 선택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써야 될 거, 제가 예전에 그 DS900을 이용하실 때 같이 사면 좋은 거, ARGB 컨트롤러를 사시면은 제가 편리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얘는 무조건 넣을 거예요. 물론 메인보드에서 ARGB 그 헤더가 있어서 꽂아서 쓸 수도 있지만, 처음에 몇 번만 써요. 불편하고, 또 소프트웨어로 구동이 되고, 또 먹먹한 면이 있어요. 좀 반응 속도도 느리고, 그 세팅을 할 때. 그래서 저는 요거를 이용을 하고, 케이스에도 그 LED 스위치가 있으니까 편리하게 사용하실 거면 꼭 요거를 선택을 하시거나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또 RC2라고 해서, 자 있나 볼까요? 이렇게 생긴 것도 있어요. 이렇게 생긴 것도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펜까지도 이제 컨트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펜까지도 컨트롤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가지 펜이 장착이 되었을 때 단점이 뭐냐면, 다 개별적으로 PWM이 이루어지지가 않죠. 얘가 중앙 통제실 역할을 해서 그냥 아예 다 똑같이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이거가 필요하시다, 그래도 난 이거 쓰겠다 하시면은 쓰시면 되시고, 아니면은 나는 개별적으로 그냥 파워의 펜을 이제 손보고 하고 싶다 그러면은 MH30, 가격 차이가 얼마 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저는 요거까지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메인보드 한번 넣을게요. AMD에서는 사실 어떤 게 좋냐, 저는 그냥 B650M에서 그냥 기가바이트 이 제품 그냥 추천해 드립니다. 유통사예요. 기가바이트고 모델이 나오고, 뒤에 있는 거는 PC 디렉트에서 유통을 해주고 AS를 해주느냐, JCN에서 해주느냐, 요 차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같은 제품이에요. 그래도 얘가 조금 더 싸고, 뭐 전원부 들어가고 하면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제가 얘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찐 가성비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진짜 가성비는 많이 좋습니다. 일단 PCI 슬롯, 그래픽 카드를 꽂는 슬롯 자체도 딱 보호 실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M.2 NVMe SSD를 장착을 하실 때도 방열판이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고, 뭐 이제 전원부 부분도 잘 이렇게 나와 있는 모델이라 이 가격대에서는 정말로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이 들고, 메모리 소켓도 4개라 뭐 2개만 다실 분도 있겠지만, 추후에 업그레이드에서도
추가만으로도 장착이 가능한 모델이라 얘를 추천해 드립니다. 가격이 대부분 다 비슷비슷해요. 여기서도 뭐 낮은 가격순 찍어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비교 대상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거는 제가 비교를 다 한 나중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라 이 제품이 그래도 이 가격대에서는 좀 다소 유리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선택이 또 있어요. 그 다음에 메모리 한번 가볼게요. 그래픽 카드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픽 카드는 사실 이 가격대에서는 지금 얼마 나왔죠? 72만 8천원 정도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4060밖에 없습니다. HITE 자 4060을 했을 때 그래픽 카드들 여러 개가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화이트 색상으로 해야 되고 그러면은 TI를 제외하고는 조탁이랑 EM텍, 갤럭시 이렇게 아수스까지 해서 총 4개가 나오죠. 여기서 이제 뭐를 선택하시냐에 따라서 다른데 뭐 어떤 거를 선택하시든 상관은 없어요. 둘 다 대부분 다 비슷비슷한 성능이 가진 그래픽 카드이고 얘 같은 경우는 스트림 프로세서 이런 부스트 클럭이라던가 이런 거를 클럭을 조금씩 비교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선택할 모델은 바로 EM텍 4060 화이트 이 제품입니다. 차이점을 이건 제 개인적인 선호 사항이에요. 한번 들어보시면 자 같은 칩셋이에요. 근데 제조사에서 갖고 와서 이제 제조사 특성을 내는 여러 가지 이제 특징을 내는 시그니처를 담거나 아니면 기술력으로 하게 되는데 대부분 성능들은 요즘에는 다 또이또이합니다. 고가형이 아닌 이상은 거의 다 또이또이 하는데 얘에 대한 길이를 보게 되면 저는 이 길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는 이 길이를 조금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 길이가 조금 길면 길수록 좀 어느 정도 쿨링 효과라던가 이런 부분에 좀 약간의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227.2 그리고 제가 고른 EM텍 같은 경우는 한번 볼게요. 사이즈가 어디 나올까요? 25.2 조금 더 길죠. 그리고 제가 무엇보다 EM텍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저도 일종의 소비자이기 때문에 AS 문제가 생겼을 때 무상 AS 기한이 걸렸을 때는 제조사를 통해서 AS를 받게 됩니다. 그럴 때 조금 대응이라던가 이런 게 빠른 것들을 제가 추스러 보면은 EM텍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개인적인 느낌이니까 여러분도 또 뭐 아수스 쓰고 계시는데 아수스가 빨랐다 하시는 분들은 아수스 제품 쓰시고 다 거기서 거기니까 한번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제조사 특성을 살린 뭐 쿨러에 대한 뭐 성능 향상을 위해서 뭘 노력을 했다. 뭐 전원분을 어떻게 해서 좀 더 안정화를 시켰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으니까 어떤 걸 선택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메모리 용량 다 동일하고요. 여기서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제가 선택한 거는 EM텍 제품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117만원까지 올라왔어요. 이제 우리가 남은 게 뭐가 있나요? 이제 메모리가 남았죠. 메모리는 이것도 개인 편차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냥 제 개인적인 추천입니다. 일단은 DDR5가 들어가게 되고 일단은 16기가로 해서 듀얼 채널 32기가로 구성을 할 겁니다. 보통 삼성 아니면 뭐 팀그룹 그리고 마이크론이라던가 뭐 에센코 뭐 SK 뭐 하이닉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죠? 냄새가 난다. 뭐 하이닉스 계열이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단독적으로 있을 텐데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거는 트랜센드 제품이에요. 트랜센드가 있나요? 없나요? 얘는 만약에 고르신다면은 트랜센드 좀 익숙하지 않아서 낯선 부분도 있으실 건데 특징을 조금 몇 가지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메모리에 보시면은 이렇게 데스크탑용, 당연히 데스크탑용이고 DDR5 5600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메모리에 대한 속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램 타이밍이 있는데 일단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게 뭐냐면 바로 이 속도입니다. 트랜센드를 한번 눌러볼게요. 이 속도가
동작 클럭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고요. 램 타이밍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이거는 뭐 오버클럭을 하시는 분들한테나 그 램 타이밍이 따지게 되는 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램 타이밍은 그렇게 큰 비중을 하지 않으니까 그냥 쓰셔도 되실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제가 마이크 보게 되면 인기 상품 순으로 한번 보게 될게요. 왜 이거를 선택했는지. 자, 이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 같은 경우도 가격 차이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우리가 특징적으로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용어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딨나 여기 XMP, EXPO. 인텔에서는 XMP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요. AMD에서는 EXPO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바로 오버클럭이 된 메모리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제조사에서 보증해주는 딱 수치가 있어서 그 수치대로 딱 맞추게 되면은 5600이라고 하는 속도를 낸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초기에 딱 메인보드에 장착을 했다, 5600이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XMP, 인텔 같은 경우는 XMP, 아니면은 AMD 같은 경우에는 EXPO를 바이오스 상에서 활성화를 시켜야 5600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 혹시나 XMP라든가 EXPO를 필요한 분들이라면 5600보다 높은 거를 쓰시는 게 더 유리하겠죠. 이거는 뭐 나중에 뭐 고가의 이제 PC를 제가 견적을 짤 때 한번 보여드릴 건데, 5600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레퍼런스로 5600이 나오는 게 있는데 굳이 EXPO, XMP를 사용하면서까지 쓸 필요가 있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레퍼런스로 그냥 5600으로 사는 게 굉장히 깔끔한 부분이 있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아시죠? 그 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 어느 회사든지 잠깐의 그 이슈는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메모리에서 이슈가 나오는 게 뭐냐면 메모리 불량. 그러니까 제 클럭을 못 찾는 거예요. 제 클럭을 찾았다 그러면 컴퓨터가 다운이 되고 뭐 이런 경우가 삼성에서 있었는데, 어쨌거나 저한테 구매하시는 것들은 제가 이 불량 제품들은 다 걸러서 보내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자, 이제 EXPO, XMP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아셨고, 그거는 정상적인 클럭이 아니라 오버클럭을 해서 제조사에서 제공해주는 파일로 해서 그 바이오스에서 업데이트를 해주면, 그 활성화를 시켜주면 이 클럭을 찾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 제가 트랜센드 요거 같은 경우를 추천해드린 이유가 뭐냐면, 값싼 제품 말고 좋은 제품 많이 사용하세요. 우리는 메모리 회사로 좀 USB 메모리로 조금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뭐 이렇게 쓴 내용들이 있고, 저도 최근에는 트랜센드 제품으로 조금 많이 판매를 했는데 불량률 정말 적고 괜찮았어요. 그리고 얘네 같은 경우에 메모리 일단 5600으로 기본 레퍼런스고요. 뭐 XMP 활성화를 안 시켜도 되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보증이 제한적 평생 보증입니다. 그냥 평생 보증 해주겠대요. 제한적이라고 쓴 단어가 뭐냐면, 이 제품이 아예 그냥 생산이 중단이 되고 아예 그냥 단종이 돼서 아예 재고품도 없다, 그러면 이제 평생 보증이라고 하지만은 AS를 못 받는 거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좋은 일들도 하고 있고요. 그죠? 자, 그래서 저는 일단 트랜센드 제품으로 기본적인 레퍼런스로 5600이 가능하고 해서 이 제품으로, 그리고 평생 AS 쓸 수 있으니까 이 제품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129만 4,310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파워 600W로도 되나 한번 체킹을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볼게요. 일단은 파워, 아까 제가 알려드렸던 TDP에 대한 오해가 없으셔야 되는 거죠. 이거는 얘가 쓰는 전력량이 아니다 라는 거 아셨고, 어딨나, 전력을 얼마나 쓰나를 한번 볼게요. 쭉 내려보면은 얘는 PPT, 참 이것도 재밌는 내용인데요. PPT 같은 경우에는 AMD에서 쓰는 용어예요. AMD랑 인텔이랑 서로 다르게 쓰는 용어 아까도 보셨죠. XMP랑 EXPO 메모리에서 쓰는 용어가 있었고, PPT 같은 경우에는 패키징 파워 트래킹이라고 해가지고 뭐 그냥 총 전력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는 88W라고 나오고요. 인텔 거 한번 볼까요? 인텔 거, 인텔은 뭐라고 하나? 13400F
봤을 때 얘는 뭐냐, 얘는 PPT라고 안 하고 PBP, MTP라고 합니다. PBP는 뭐 프로세서 베이스 파워라고 해가지고 그냥 기본적인 전력 소모량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게 65W다 라고 보시면 되고, MTP 같은 경우는 맥시멈 터보 파워라고 그냥 최대 전력량, 그러니까 65에서 148을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라고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따지면은 얘는 AMD에 비해서도 조금 전력량을 조금 빨아먹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얘네가 그냥 이것만 노출시키지 않고 이거로 노출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AMD가 88이었나요? 그렇죠? 작을 때도 있다. 요거 내용 같아요. 자,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이렇게 했고, 그냥 700W 그냥 하겠습니다. 그냥 600W로 하게 되면은 그래픽 카드에서는 대부분 전격 600W를 얘는 요구를 할 거예요. 권장 파워가 그죠? 600W 이상이라고 하니까 저는 600W 쓰는 것보다는 그냥 700W로 해서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일단 우리 가격의 범위에 들어왔는데 뭔가 조금 아쉽죠. 그냥 그래픽 카드 지지대도 한번 볼까요? 지지대. 지지대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건데요. 일단 지지대가 또 이제 낮은 가격선으로 봐서 여기서 우리는 보물을 또 찾을 겁니다. ARGB가 된다는 게 아시죠? 다 연동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ARGB만 지금 3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컨트롤러를 빼고 케이스까지 3개네요. 케이스에도 ARGB가 되니까 편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컨트롤러를 놓은 거고, 사실 여기서는 어떤 거를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가로로 돼 있는 거냐, 지지대,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 카드 밑에다가 이렇게 딱 꽂는 건데, 밑에다가 딱 받쳐주는 건데, 컴퓨터를 이동하시거나 이럴 때 조금 이제 흔들림이라던가 이런 걸로 인해서 얘가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픽 카드 밑에다가 그냥 딱 다는, 이렇게 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는 케이스에 아예 그냥 딱 박아버리는 거. 이거 추천합니다. 요거. 그죠? 케이스 그래픽 카드에도 딱 박아 들어가면서 케이스에도 들어가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지지를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ARGB 연동시키게 되면은 참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까지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죠? 그래도 130만원 이내에 됐네요. 자, 이제 쇼핑몰 건적 비교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죠? 이렇게 사면은 그냥 아무것도 조립이 안 돼 있고 그냥 박스별로 와요. 조립을 하신다, 만약에 뭐 내가 자가 조립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렇게 조립을 하시면 되는 거고, 난 못해, 내 주변에 뭐 언니, 오빠, 삼촌, 고모 다 컴퓨터 조립 못한대, 그럼 조립 신청을 하시면 돼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한 5만원 정도 조금 더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에 운영체제 나 자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어, 설치하시면 돼요. 라이센스 있어 하시면 되고, 나 못해, 우리 엄마, 아빠, 삼촌, 고모 운영체제 설치 못하신대, 그러면은 뭐 사셔야 되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오늘은 일단은 이렇게 130만원 이내로 130만원의 예산으로 지금 딱 맞게끔 되어 있고, 일단 무상 AS 기간 같은 경우 알려드리면 CPU랑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3년, 그 다음에 SSD 5년, 그 다음에 또 뭐 있나요? 그래픽카드 3년, 파워는 마이크로닉스 이 제품은 무상 AS 기간 7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고자 하는 목표치는 5년인데 7년이니까 얘는 좀 더 오랫동안 더 쓰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130만원으로 이제 화이트 했던 거 했었고, 아까 그거 한다고 했었죠. 블랙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 블랙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가격 차이가 일단 화이트는 일단 130만원으로 끝났어요. 또 아까 한다고 했으니까 한번 바꿔볼게요. 파워, 마이크로닉스 파워 요걸로 바꾸고, 이거는 그냥 금세금세 하겠습니다. 그리고 DS900도 블랙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필요 없고 그래픽카드도 4060으로 했을 때, 야, 이거를 뭘로, 여기서는 진짜 선택지가 까만색이다 그러면 선택지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여기서는 그냥 EMTech 이걸로 할게요. 이걸로 하고, 그리고 이제 색깔과 관련되어 있는 거는 이제 쿨러랑 얘네들이네요.
자, 지지대 요거부터 지지대 ARGB 안전가격순 얘는 단품인 것 같네요. 그냥 이렇게 투명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얘는 색상이랑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컨트롤러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브라보텍 스톤마일이 블랙이 있고, 가격 차이는 미미하네요. 그 다음에 AC 3100, 아이고, AC 3100 가격 차이 1000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자, 이렇게 이제 일단은 블랙으로 한번 다 바꿔봤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128만 2천원 정도 나오네요. 한 만원 정도 조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 차이 얼마 안 나네요. 화이트로 바꾸셔도. 그래서 화이트로 좋아하신다 그러면 그냥 화이트로 가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130만원 가지고 그 화이트 테마 어항식 케이스 멀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PC의 견적을 한번 짜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절대적인 그 법은 아니고, 여러분께서 선택을 하실 때 이러한 방법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같은 재료 같은 부품으로 만들어도 누가 만들었냐에 따라 그 상품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여러분도 장인 정신이 깃든 상품을 만드시거나 만드는 업체에서 구매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이 상품은 택배 거래는 불가능합니다. 직접 매장에 오시거나 아니면은 퀵 서비스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구매를 결정하시게 되면 그 다음에 블로그 작업으로 혹은 1인칭 시점 조립 동영상으로 원하시는지를 선택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인칭 조립 동영상으로 한다 그러면은 블로그 작업에 비해서 플러스 1일이 더 소요가 된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늦은 시간에 작업을 하기 때문에 동영상은 늦게 찍거든요. 손님 없을 때. 그래서 플러스 하루가 더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 상품 박스 뜯는 거, 언박싱부터 조립하는 과정, 모든 거를 사진으로 찍거나 아니면 동영상으로 이렇게 다 찍어서 공개하니까 믿고 구매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꾸민걸 PC 이제 구독자분들이 이제 800명을 넘어섰고, 이제 곧 900명 고지에 섰습니다. 900명이 얼른 돌파되고 1000명 이상으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 동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알찬 정보였다 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